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정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법인의 정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관은 이 회사의 우리 법인의 법이고요. 임직원들, 주주들의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임원과 주주의 권리를 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정관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관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내용이 바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말 그대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는 굳이 이런 규정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는 그 규정을 넣은 회사는 그 규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규정을 넣지 않은 회사는 그 규정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뒤에서 실제로 어떠한 내용들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들어가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요, 자, 말 그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 맞는 내용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이제 상위법이 우선이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규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관은요, 필수 기재사항, 이건 어느 회사나 법인의 정관이라면 반드시 들어가줘야 할 내용입니다. 자, 총칙, 그리고 또 주식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총칙, 지금 이제 정관을 보시면 이렇게 총칙, 전체적인 내용,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2장은 주식에 관한 내용들, 주식에 관한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사채, 이것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 사채가 우리가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에 필요한 회사들은 사채에 대한 규정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임원과 이사회에 대한 규정. 자, 이런 규정들이 법인의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산. 우리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재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잉여금이나 또 이익금을 배분을 할지, 또 배당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게 바로 계산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아까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죠. 회사가 우리는 이 내용을 넣어서 임원의 어떤 안정된 생활 이런 거를 좀 넣고 싶다. 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부터 이렇게 부칙까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을 그 정관을 만들 수 있는데 필수 기재사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회사의 어떤 성립 요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마 대표님들이 이게 좀
정관이라는 게 법률 용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라면 정관의 구성, 또 중요한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정관을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이 정관이 좋더라. 그래서 갖다가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쓰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정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정관은 우리 회사 실정에 맞아야 돼요. 대표님들이 이제 옷을 입는 거랑 똑같죠. 아무리 좋은 옷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는다면 좋은 옷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정관 역시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정관, 뭐 상장 회사의 정관을 갖다가 쓰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사마다 이제 임원 구성이 다르고요. 주주의 구성이 달라요. 그런데 표준 정관을 쓰시게 되면 그 표준 정관에는 임원이나 주주의 구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총칙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원의 권리나 이익 실현, 또 주주의 권리나 이익 실현에 대한 것은 표준 정관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회사에 맞게 대표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관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은 필수사항이라고 했죠. 1조는 상호가 들어갑니다. 영문상호로도 요새는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목적입니다.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세 번째는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입니다. 네 번째, 공고 방법. 이렇게 이 4번까지는 필수예요. 뭐 회사의 이름, 사업 목적 이런 내용들은 법인이라면 자연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 등기부 등본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줘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사업 목적은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할 사업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변경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단, 이 사업 목적 중에서 면허나 허가를 요하는 사업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관에 넣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면허를 득해야 되는 사업들은 특히 뭐 의료나 이런 게 많겠죠. 뭐 건설 이런 데들은 면허와 함께 진행을 해야지만 이런 사업 목적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점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지. 자, 이 본점 소재지가 중요하죠. 그 이유는 우리 설립할 때 과밀억제, 지금 서울 시내,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과밀 지역은 우리 설립할 때 설립 비용도, 등기 비용도 3배로 증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5년 미만 법인들이 이렇게 본점이 서울이나 과밀억제 권역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회사가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비싼 경우는 사실 취등록세도 굉장히 크거든요. 부동산 규모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본점을 어디다가 설치를 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세금에 대한 절감 그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감면 혜택들은 대부분 과밀 지역 외의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립 전에 회사에 맞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부동산을 구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본점 소재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업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본점 소재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창업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공고 방법은 보통은 이제 언론사에다가 공고를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기재한다, 뭐 서울신문,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 기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로 공고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고를 신문에 하려면 공고 비용이 나가고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근데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한다면 조금 더 간소하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겠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의 하나로 감자를 좀 활용을 할 때 홈페이지로만 돼 있으면 이게 홈페이지에 감자 공고를 한 달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메인에 팝업으로 떠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관계자들이.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감자라고 하면 뭔가 좀 회사가 어려운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감자 공고를 한 달 동안 띄운다는 거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매일경제나 이런 메이저급 신문들은 공고비가 좀 비싸요. 50만 원, 6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역 신문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 주식회사의 핵심은 주식이니까요. 자, 2장은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만 주로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발행 주식이 아니에요. 네. 발행 주식이 아니라 발행할, 그러니까 앞으로 발행할 주식은 2만 주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적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10만 주로 하면 우리가 자본금을 이거에 뭐 45%에 맞춰야 되냐, 그런 거 요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발행할 주식은 해 놓는 게 좋겠죠. 자, 6조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뭐 5,000원으로 한다, 뭐 1,000원으로 한다. 이건 회사 마음입니다. 네. 7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실제 발행할 때 주식 총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0주로 한다. 근데 한 주에 1만 원으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겠죠. 네. 자, 8조입니다. 8조에서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김영식 보통 주식과 김영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김영식, 예, 주권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게 뭐 김영식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것을 종류 주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종류 주식, 조금은 이제 대표님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종류 주식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있는 정관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떤 건지, 종류 주식이 어떤 건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주식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선주, 예전에는 우선주라고 했는데 이게 우선주는 종류 주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본 회사는 이익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 주식, 이익 배당에 대하여 배당을 먼저 해주는 주식이죠. 이익에 관한 종류 주식이라고 함을 발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 배당에 관한 종류 주식에 대하여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은 이게 상법상 뭐 얼마로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만큼 배당을 한다. 몇 프로 일반 주주보다 배당률을 몇 프로 해준다, 이런 것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료 주식은 어떤 회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매력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런 경우에 배당을 좀 높게 해서, 보통 주식의 배당률이 이익 배당에 관한 종료 주식의 배당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첨가시켜 배당하거나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익 배당에 관한 종료 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 배당 시에 우선 배당하거나 누적된 미배당을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 시에 전부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즉, 이 주식은 우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 주식입니다. 자, 종료 주식은요, 아까처럼 이제 배당을 우선하는 주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주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경영권이죠. 경영권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주식 발행을 하는데, 이때 주식 발행에 의결권이 있다고 하면 이 새로 들어온 주주들이 경영에 간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요,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뭐 무제한 발행을 하면 우리 회사 주식 전체의 뭐 반 이상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4분의 1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료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배당을 우선 해줄 주식은 얼마를 발행하는지에 대한 요건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의결권 배제에 대한 종료 주식은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내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환에 관한 종료 주식이에요.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이 주식은요, 상환에 관한 종료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환에 관한 종료 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해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 시 이것도 역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가액은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상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상 금액은 배당률, 시장 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료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상환에 관한 종료 주식은 일단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때 발행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나한테 얼마큼의 이익을 줄지, 그리고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일정 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투자자들은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환에 관한 종료 주식은 발행가액의 연 10%를 주겠다, 뭐
그건 회사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겠죠. 상환기간 또는 상환 청구 기간은 발행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2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역시 이건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뭐 10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상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자, 사실 이 종류 주식은요, 우리가 어떻게 발행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이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거 외에는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주식을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주식을 발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종료 주식은 아까 이제 우선 배당을 해주는 주식이 있었고, 의결권 제한 주식이 있었고, 전환 주식이 있었고, 그리고 상환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은 발행할 수 있다. 대표님들이 대부분 외부 투자를 잘 안 받으시죠. 많이 안 받으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상담 의뢰하실 때 이렇게 투자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인 게 대표님이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해주는 거 기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한 판단이 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는 이런 다양한 종류 주식을 활용해서 대표님의 경영권이나 대표님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신주의 배당 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는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접 영업연도 말에 발행한 걸로 본다. 자, 11조 명의개서 대리인. 자, 명의개서. 자, 우리는 상장을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주인이 바뀔 때 명의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게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 보통 이제 금융권에 많이 의뢰를 하죠.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주주가 바뀔 때마다 회사가 이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명의개서 대리인을 둡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명의를 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회사 정관에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둘 수도 있다. 두어야 된다와 둘 수도 있다는 다르잖아요. 둘 수도 있다는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주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굳이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는 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좀 빠른 시간에 주주를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원칙은 아니지만 가끔 소급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소급이 가능한 이유는 증여 이후 3개월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되니까 3개월 전에 증여한 것까지
지금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양도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를 합니다. 비상장 회사들은.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양수도는 7월에 신고를 하고요. 7월에서 12월까지 한 양수도는 다음에 1월에 신고를 하거든요. 업무를 하다 보면 그때 했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에. 그러면 부득이 좀 소급해서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소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를 해야 된다. 주소가 바뀌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당연히 수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주주의 명의가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 반드시 회사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3조 신주 인수권입니다.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죠. 자,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 가격 등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신주 때문에 전화 온 곳이 있었는데, 네,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규정이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외부인한테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을 회사들은 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투자를 받아야 할 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주권 불소지. 본 회사는 주주가 해당 주권을 발행을 원치 않는 경우, 그러니까 주권을 우리가 지금 상장 회사들은 주권 발행을 안 하잖아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자,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선택이에요. 자,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해당 주권의 발행을 원치 않은 경우 주권의 불발행에 대한 뜻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명의 개서입니다. 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내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주식의 양도에 대한 거 15-2를 보면요. 양도 제한이라는 규정을 회사가 넣을 수 있고, 이것은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만 넣어도 될 게 있고요. 등기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총칙 있잖아요. 1에서 7조까지인가 회사명부터 해서 그런 것들은 등기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식 양도 제한 역시 등기사항입니다. 우리가 정관에만 두고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주식 양도 제한이 언제 필요할까요? 주식 양도 제한은요,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 가족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외부 주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몰래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경영권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식의 양도 및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당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회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어떠한 양도 행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회사에 등기부를 열람을 한다면 이렇게 양도 제한이 걸려 있구나. 양도를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허락 없이 양도를 하게 되면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부 그 주식의 구조, 뭐 차명 주주가 있다거나 혹은 외부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활용을 좀 검토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외에도 주식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관에서 반은 주식 얘기인데,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네. 준비금의 자본 전입, 자기 주식 취득,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정관 중에서 주식의 중요한 부분들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주식 취득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관 공부 총칙에서부터 주식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종류 주식, 종류 주식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법인이 개인 사업자에서 매출이 높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한 회사들, 아니면 잘 모르고 하는 회사들은 이 주식회사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종류 주식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아주 정교한 창업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설립 때부터 이 주식을 어떻게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이 주식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이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관 두 번째 시간, 많이들 관심 있으신 주식 매수 선택권, 또 자기 주식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